오늘 그러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상혁 디지털 에셋 편집장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가격부터 한번 보시면요. 좀 변동성이 최근 며칠 사이에 아주 높습니다. 그래서 위아래로 좀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요. 오늘 어제 좀 계속 좀 하락을 하다가 오늘 오전 한 5시쯤부터 이렇게 좀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인데요. 이 타임라인이 어떻게 해서 이제 가격대가 이렇게 형성됐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디지털 자산 가격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는 중동 위기 이슈겠죠. 네, 그래서 어제 무슨 일이 있나 하고 봤더니 미국하고 이란이 물밑에서 협상하고 있다는 거 한 이틀 전쯤부터 나왔잖아요. 근데 어제 들어서 좀 더 구체화된 뉴스들이 나오기 시작했고, 근데 여기에 대해서 어저께 시장은 좀 시큰둥했던 것 같습니다. 예, 일단은 미국은 뭐 준비하고 있는 것 같은데 확실히 이란 쪽에서는 공식적인 입장이 하나도 안 나왔거든요.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이란이 좀 부정적으로 반응할 가능성이 높다. 이 협상에 과연 이란이 응하겠냐? 이런 반응에 대해서 좀 시장이 회의적이었기 때문에 어제 좀 가격이 계속해서 하락을 한 것 같고요. 거기에 더해서 또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국가들은 백악관 쪽한테 직접 이제 연락을 해서 전쟁을 또 지금 끝내면 안 된다. 좀 더 확실하게 이란을 제압하고 나서 이 전쟁을 종료해야 된다. 이런 또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우려가 좀 반영이 돼서 좀 가격이 하락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속보가 떴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82 공수사단, 미국 공수사단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하늘에서 이제 낙하산 네. 타고 내려가는 그 부대를 1,000명 정도를 중동 투입하는 것을 승인했다. 이런 이제 속보가 떴는데 사실 이 속보 자체는 며칠 동안 다뤄졌던 내용이긴 합니다. 근데 이제 언제 승인이 될 거냐 그런 부분들이 남아 있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아마 제 생각에는 시장에는 이미 가격적으로 반영이 된 그런 부분이긴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은 장기전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확률상? 그러니까 이제 아까도 그 네. 사우디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중동에서 지금 다른 중동 국가들 입장은 이 사우디 중동의 여러 나라가 있잖아요. 네. 여기서 제일 지금 싸움을 잘하는 나라가 누구냐? 터키입니다. 터키가 제일 잘합니까? 네, 의외죠. 네, 의외네요. 이제 제일 싸움 잘하는 애는 싸움에 안 껴요, 원래. 그래서 그래서 터키가 안 끼고 제일 있다. 지금 싸움을 잘하는 걸로 약간 알려져 있고, 근데 이제 터키는 EU 국가니까 사실 중동 국가라는 분류가 안 되고, 그리고 그 다음이 누구냐 했을 때 사우디하고 이란이 거론이 됩니다. 근데 이제 이란 같은 경우는 계속 그 동안에 이런 어떤 그 주변의 반군들을 통해서 무력을 투사해왔잖아요. 존재감이 좀 있어요. 근데 이 사우디는 사실 개입한 적이 별로 없거든요. 전쟁을 네. 수행한 지가 몇십 년이 지났기 때문에. 그러게요. 들은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네. 근데 또 최신형 전투기 미국에서 나올 때마다 다 족족 사들였기 때문에 또 뭐 군사력은 상당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얘기가 나온 이유가 뭐냐면 이란을 여기서 미국이 확실하게 제압하지 못하고 휴전 내지는 종전으로 가게 될 경우에 네. 이란이 중동 지역의 맹주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터키랑 뭐 사우디를 다 제치고. 그렇죠. 근데 사우디가 사실 이제 뭐 시아파, 수니파 뭐 이런 이제 종교 얘기도 나오지만 수니파의 수장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큰 형님 역할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되게 이게 무슨 소리야? 왜 전쟁을 지금 끝내지 말라고 트럼프한테 얘기를 해? 라고 궁금해 하시던데 이런 이제 어떤 지정학적인 이슈 관계가 있습니다. 네. 다행히도 이런 내용들이 며칠에 걸쳐서 뭐 논의는 되고 있었기 때문에 네. 가격에는 이미 반영이 된 상태인 것 같다. 뭐 더 이상 이 뉴스 때문에 또 뭐 하락하거나 이런 일은 좀 확률상 없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해도 될까요? 근데 이제 빈살만 왕세자가 사우디의 공식 입장으로 이제 뉴욕타임스가 어제 보도를 했어요. 근데 네. 백악관에 그런 얘기를 했다는 것은 어제 처음 나온 얘기긴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사우디가 참전을 한다. 이 얘기가 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너무 진짜 무섭네요. 굉장히 길어질 수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전쟁 자체가. 네. 그렇겠네요. 네, 그래서 무서운 소식이네요. 기분 좋게 시작했는데 또 방송 중에 또 네, 갑자기 속보 떠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네. 또 잘 해결됐으면 좋을 텐데 잘 해결됐어요. 해결되면은 무슨 말이세요? 네. 네. 편집자님. 왜냐면 이제 또 아침에 또 좋은 쪽의 뉴스들이 좀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렇죠. 네, 네. 트럼프가 또 여러 발언을 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했던 발언은 네. 이 1개월 휴전을 추진하겠다라고 하면서 15개 정도 되는 조항을 제시를 했거든요. 뭐 주요 내용을 보면은 뭐 핵을 포기해라, 핵 인프라를 해체해라, 뭐 이런 내용들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시장이 이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반응을 해서 실제로
디지털 자산 가격이 반등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이제 이 뉴스가 나오면서 결국 이제 뭐 트럼프 발언이든 지금 방금 나온 지상군 투입이든 간에 뭐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상황에서는 이란이 어떻게 반응하냐 이거거든요. 네. 거기에 따라서 또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사우디아라비아나 이런 걸프 국가들이 또 참전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런 이제 아주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앞으로 또 중동 국가들의 반응을 유심히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말씀하신 1개월 휴전 같은 경우도 제가 느끼기로는 1개월 휴전이 나오면 시장이 더 올라야 돼요. 사실 엄청 확실하게 올라야 되는데 네. 생각만치 안 올랐습니다. 그 얘기는 저게 말뿐인 얘기일 수도 있고 어차피 이번 주 말에 협상을 한다는데 거기서 틀어지면 또다시 지난주 말과 같은 극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투자자들이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말이 너무 많이 바뀌었고 그렇죠. 사실 네. 뉴스가 뭐 만났다 안 만났다 연락했다 연락 안 했다 협상한다고 했다 한다고 네. 한 적도 없다 계속 이렇게 하니까 더 이상 시장 자체도 이제 학습이 돼서 그냥 믿을 수만은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도 이제 어제 지표적으로는 조금 의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뭐 달러 인덱스 같은 거 보면 어떻게 네. 보시나요? 지금 뭐 달러 인덱스 같은 것만 봐도 조금 그 발언에 맞춰서 네. 또 어느 정도 환율이 또 진압되는 지금 상황이 좀 나타나고 안 싸울 것 있고. 같다 그러면 내려가고. 네, 맞습니다. 네. 근데 이제 또 말씀하신 것처럼 1개월 휴전이 확정됐습니다. 이 워딩이 아니라 네. 1개월 휴전 얘기를 하기 시작했다. 네, 휴전을 이제 추진할 것이다. 1개월 휴전할 가능성이 있다. 이 정도로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란이 진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냐가 지금 제일 중요한 이슈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사실 지난 간밤에 디지털 자산 투자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또 화제가 된 게 서클의 폭락이었어요. 네. 거의 20% 넘게 떨어졌는데 단일 네. 폭락으로는 가장 큰 낙폭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이 뉴스가 또 저한테는 좀 무거운 게 네. 마침 지난주에 또 서클이 한 달 사이에 107% 올랐습니다 하면서 저희가 이제 설레발을 너무 아니 심지어 저도 2개 샀거든요. 서클을 사셨어요? 지난주에 네. 방송하고 네. 나서. 네. 네. 상승 원인을 이제 좀 분석을 하는 네. 뭐 그런 시간을 가졌었죠. 근데 이제 또 안타깝게도 며칠 만에 또 이렇게 하루 만에 급락을 한 상황인데요. 그래서 또 많은 사람들이 왜 이렇게 급락했는지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실제로 저희 디지털 자산 투자자분들은 지금 많이 궁금해들 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좀 원인을 간단하게 한번 제가 가져와 봤는데요. 이제 외신에서 뭐 간단하게 분석한 게 있는데 이게 주요 원인, 현재 나온 주요 원인들을 좀 간단하게 잘 짚어준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를 보면은 우리 계속 이제 얘기하고 있는 클래리티 법안. 거기서 이제 항상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던 게 스테이블 코인 이자 지급 금지 여부였잖아요. 근데 이 사안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악재가 반영될 거라면 진작에 2월에 반영됐거나 혹은 이번 주 월요일에 반영이 됐었어야 됐거든요. 그렇죠. 좀 이상한 구석이 있어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2월에 이미 스테이블 코인 이자 지급은 금지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고 이 백악관 회동 결과에서 얘기가 나왔었고요. 네. 그리고 또 지난 주말에는 또 상원은행위원회에서 또 스테이블 코인 이자 지급은 금지하는 쪽으로 초당적 합의를 봤다라는 뉴스가 나왔기 때문에 이건 사실 좀 의아한 거죠. 왜냐면 월요일에 떨어졌어야죠. 네, 월요일에 떨어졌었는데 수요일에 와서야 이제 떨어졌으니까요.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 좀 의아하게 여기고 있고요. 또 두 번째는 또 테더 뉴스가 있었습니다. 네. 네, 테더가 이제 디지털 자산 투자 오래 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테더의 준비금이 이게 과연 투명한 거냐 안 투명한 거냐에 대해서는 제가 2017년에 이제 디지털 자산 투자 처음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이미 이 이슈가 있었거든요. 네. 테더의 준비금이 과연 투명하냐 안 투명하냐. 근데 이거에 대해서 테더가 이제 드디어 어저께 글로벌 빅4 회계법인하고 이 감사 계약을 맺으면서 한번 이제 제대로 한번 감사 받아보겠다 이렇게 선언을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테더한테는 확실히 뭐 호재가 될 수 있는데 이것도 이게 서클이 한테 악재냐 이제 시장이 이게 악재라고 보는 이유는 지금 서클의 라이벌이 테더잖아요. 그렇죠. 네, 테더가 이제 점유율 1위고 서클이 스테이블 코인 점유율 2위인데 이게 아무래도 경쟁 관계다 보니까 테더의 호재는 곧 서클의 악재다라는 식으로 또 이제 시장의 논리가 나왔거든요. 근데 이것도 사실 좀 토파보면 의아한 구석이 있는 게 네. 감사만으로는 지금 감사 결과도 안 나왔는데 뭐 이게 호재다 아니다라고 확언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또 두 번째는 테더 같은 경우에는 뭐 감사 문제가 잘 해결되더라도 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결제 송금 관련한 라이선스라든지 이런 게 미국에서 취득이 안 된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네, 지금 규제 준수 인프라에서
지금 서클을 따라잡아야 할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거 이제 감사 회계 하나 갖고 이제 이거를 서클의 악재라고 할 수 있을까? 이것도 좀 의아해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네. 해외 외신에서도 이거를 첫 번째 빅4의 감사 의뢰라고 얘기했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실 찾아보면 이전에도 한번 의뢰를 했다가 흐지부지 된 적이 있어요. 아, 그럼 그래서 이번에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이번에도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를 것 같은데 어쨌든 저거는 제가 볼 때도 그래 뭐 어제 나온 뉴스는 사실 저거밖에 없거든요. 네. 근데 저거 가지고 20%를 떨궜다? 뭐 약간 좀 어떻게 보십니까? 현장인? 제가 봤을 때는 이 이슈는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테더 뉴스도 서클의 악재라고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것 같고요. 네. 클래리티 법안에서 스테이블코인 이자 지급이 금지됐다라고 보는 것도 이미 예전부터 나왔던 얘기인데 지금 떨어진다. 이것도 말이 안 맞는 것 같고요. 또 거기에 또 하나 더 좀 덧붙이면요. 네. 현 시점에서 이 온체인 분석이라는 영역이 있는데 블록체인이 아무래도 뭐 거래 기록이나 이런 걸 투명하게 볼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걸 또 잘 분석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 중에서 지금 시점으로 가장 인지도가 높은 잭 XBT라는 또 온체인 분석가가 있습니다. 이분 이제 글로벌 1타 온체인 탐정 별명이 온체인 탐정이에요. 온체인 탐정, 네. 1타 탐정 예, 이런 그 느낌이. 굉장히 잘하시는 분인데 네. 또 외국 분이고 트위터나 그러니까 X죠. X를 중심으로 활동하시는 분입니다. 네. 네. 그래서 하는데 이 잭 SPT가 또 마침 또 어제 시점에서 서클하고 관련한 또 이슈를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그 이슈를 좀 간단하게 정리를 드리면은 이 서클이 갑자기 어제 시점에서 여러 기업들이 포함된 16개의 블록체인 지갑을 동결을 시켰습니다. USDC 잔액을 동결을 시켜가지고 이 동결이 왜 됐는지는 사실 지금 아직 사실관계가 안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잭 SBT가 동결된 기업 중에 한 곳한테 연락을 해보니까 네. 지금 뭐 내용을 밝히기는 좀 어렵지만 미국 민사 사건 소송이 지금 제기되고 있다. 거기에 좀 연결이 돼가지고 연루가 돼가지고 그래서 지금 서클이 동결을 한 것 같다. 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사실 동결하는 경우는 굉장히 많잖아요. 맞습니다. 이게 또 규제 좀 이슈에 좀 민감하지 않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네. 서클이 동결하면 큰일 아니야라고 할 수 있는데 네. 사실 서클 같은 기업들도 이런 자금 세탁이나 이런 위법 사안이나 이런 게 일어났을 때 충분히 이 회사 자체적으로 동결을 시킬 수 있는 권한이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또 악재냐라고 봤을 때 이것도 악재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다. 물론 이제 일각에서는 이제 웹3 투자를 오래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또 중앙화, 탈중앙화 논쟁이 또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중앙화 기관이 또 검열을 했구나 이런 식으로 또 일각에서 지금 주장을 하고는 계시는데 그게 또 메인 이슈는 또 아닌 지금 상황이어서 이것도 또 악재로 보기엔 또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럼 왜 여기 내린 거예요? 그럼 오른쪽 끝에 이제 출처 네. 더블록이라고 돼 있잖아요. 저희 이제 네. 글로벌 1, 2를 다투는 사실 크립토 매체예요. 거기서 지금 분석 기사를 썼는데 가설이 세 가지인데 세 가지 다 설득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왜 내렸는지를 지금 모르는 상황이죠. 네, 맞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지금 시점에는.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건 네. 저의 가설입니다만 서클이 $50에서 120까지 올랐었는데 그 상승 자체가 좀 그러니까 납득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어요. 좀 과매수가 된 상태였었던 것 같고 그 부분을 되돌리는 이제 어떤 움직임이 어제 나온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아예 매수 때부터 조금 과장된 부분이 있었으니까 그렇죠. 그냥 그게 이제 밸런스가 맞아지는 과정 같은 느낌이네요. 사실은 이제 작년 4분기 실적 발표가 나온 날에 이거 매출이 엄청 많이 올랐네. 저희가 저번 주에 설명드렸잖아요. 네. 근데 그거만으로 가격이 주가가 2배가 오른다라고 하는 것이 좀 과도하다라고 저희도 그때 한번 얘기를 했었고. 네. 네, 근데 그 부분이 좀 되돌려진 게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제 개인적인 의견을 좀 좋습니다. 덧붙이면은 네. 오늘 좀 급하게 답변을 받아봤는데 미국 현지에 계신 분들한테 이게 네. 지금 보통은 20% 정도 급락하면 명확한 이유가 있잖아요. 그렇죠. 없는 상황이라서 좀 급하게 좀 잘 알고 계신 현지 전문가분들한테 물어봤는데 일단 첫 번째 지금 제가 봤을 때는 클래리티 법안에 대한 입법 통과 여부 자체가 굉장히 불확실해진 상황이다. 그게 좀 원인이라고 보여집니다. 이제 이유를 보면요. 이제 그 미국의 엘리노어 테렛이라고 크립토인 아메리카의 기자가 있는데 지금 뭐 미국 디지털 자산 규제 분야에서
제일 뭐 단독도 많이 내고 있고 소식에 밝은 인물 중에 한 분인데 이분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이게 어떻게 지금 된 것 같냐? 서클이 이렇게 급락한 이유 뭐라고 보냐? 자기가 봤을 때도 이 스테이블 코인 이자 지급 금지 때문에 떨어진 거는 말이 안 되는 것 같다. 이미 2월부터 나온 얘기인데. 그렇죠. 제가 봤을 때는 자신이 봤을 때는 이 지금 초당적 합의했다고 했잖아요 주말에. 예, 그래서 월요일하고 화요일에 지금 거쳐서 현지 시각으로 업계하고 은행이 이 초당적 합의안을 최종적으로 검토하고 오케이 됐습니다라고 해야지 이제 은행 상원위원회 이제 상원은행위원회 표결을 시작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미 현지 시각으로 업계랑 은행 입장이 나왔어야 될 시각이거든요. 근데 안 나오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아직까지도 양측이 좀 쟁점이 있는 부분이 있다. 싸우고 있는 부분이 있다. 호탕하게 합의에 동의하지 못했다. 맞습니다. 그렇게 지금 보여지고 있는 것이죠. 그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 대표님께서도 한번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이 백악관 직속 디지털 자산 자문위원회가 있잖아요. 네. 거기서 스테이블 코인 관련 보고서를 냈는데요. 이 구체적인 내용이 공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공화당 상원 의원들이 이거 빨리 내용 공개해라라고 촉구하고 있는 상황인데 아직까지도 공개가 안 되고 있다. 이거는 아무래도 지금 뭔가 잘 안 풀리고 있는 구석이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지금. 저희는 뭔지 정확하게 모르지만 지금 네. 통과 과정에 병목이 세게 걸려 있다. 이렇게 지금 추정이 된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좀 길게 얘기를 했는데 오늘 또 얘기를 해야 될 게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 비트코인 채굴 이 업계 관련해서 이제 투자 인사이트를 조금 이제 리서치를 해오셨다고요, 편집장님이. 네, 맞습니다. 그래서 좀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비트코인 왜 이렇게 힘을 못 쓰고 있냐, 가격이 힘을 못 쓰고 있냐라고 했을 때, 네. 이 얘기를 또 해주시는 분들이 또 많으세요. 전문가분들 중에서는. 지금 비트코인 채굴 비용이 비트코인 가격을 상회한 상태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 이 비트코인의 신규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채굴자들이 전부 이제 채굴을 해가지고 그걸 유통시키는 구조로 신규 유통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비트코인이. 그러면은 신규 유통자들이 계속해서 손해를 보면서 비트코인을 좀 발행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럼 채굴 비용이 정확히 어느 정도 되나요? 채굴 비용 같은 경우는 지금 8만 달러에서 8만 8천 달러 정도로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굉장히 변동폭이 큰 상황인데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8만 달러라고 가정을 해도 지금 비트코인이 7만 달러 전후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잖아요. 가격이. 그러다 보니까 10% 이상은 지금 손해를 보면서 하고 있다라고 지금 볼 수 있는 거죠. 네. 실제로는 아마 손해를 보면서 하지는 않을 거고 보통은 그래서 채굴기가 오래된 것들을 쓰면 채굴 효율이 안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오래된 채굴기를 가지고 있는 업체들부터 업장을 스톱을 시킵니다. 채굴을 멈춰요. 그래서 채굴 이제 해시레이트라고 해서 우리가 간접적으로 그걸 이해할 수 있는 지표가 공개가 되는데요. 네. 그것 해시레이트도 사실 최근에 굉장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더 이제 말씀 주신 대로 이 가격하고 단순 채굴 비용만 보면은 이게 뭐 정확하게 뭐 손해가 얼마인지 정확하게 이익이 얼마인지 이걸 보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채굴자들이 보는 지표가 또 따로 있는데 페타해시당 단위 1단위를 따져가지고 채굴기 1단위당 하루 매출이 얼마나 일어났나 이걸 보는 지표가 있습니다. 네. 그게 지금 30달러에서 33달러 정도로 지금 보시는 정도로 왔다 갔다 하고 있다고 지금 여러 데이터 분석 사이트를 보면 그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지금 봤을 때 여기서 이제 매출이잖아요. 이게 33달러 이게. 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비용을 빼야 됩니다. 비용이 지금 보니까 1단위당 33달러랑 비슷하게 나오고 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은 손익분기점 수준이거나 아주 살짝 손해보는 정도로 지금 채굴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저게 평균인 거잖아요. 맞습니다. 평균이니까 평균의 어떤 성능에 미치지 못하는 채굴기를 갖고 있는 데에서는 진즉에 멈췄을 가능성이 또 있는 것이죠. 네, 맞습니다. 네. 그것도 이제 여기 보면은 1단위가 이제 페타해시로 잡혀 있는데 이게 좀 뭔 말인지 감이 안 잡힐 것 같은 분들이 계실 것 같아가지고 일단 페타라는 단어를 처음 들어보셨을 분들이 많을 겁니다. 맞습니다. 지금. 네. 네, 해시레이트의 어떤 단위인데요. 이제 연산력의 단위인데 그걸 보면은 이제 가장 작은 게 뭐 테라해시라는 단위인데 이건 테라 이제 정도는 들어봤을 수 있죠. 네, 맞습니다. 테라도 근데 굉장히 크잖아요. 우리 하드디스크 1테라, 2테라 할 때 그 테라인데. 네, 네, 네. 그것도 이제 페타해시. 그 다음에 이제 방금 말씀드린 페타해시. 이 경우에는 뭐 작은 사업장급의 전력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엑타해시라는 게 지금 이제 전체 비트코인 해시레이트가 엑타해시 단위에서 놀고 있거든요. 지금. 그렇죠. 네, 이게 지금 공장 및 데이터 센터급. 그리고 작년에 한창 해시레이트가 최고치를 찍었을 때
1제타해시까지 갔었거든요. 네. 예, 이거 같은 경우는 대형 원전 여러 기급을 합친 규모입니다. 예. 근데 앞으로 계속 레이시 느려지면 느려졌지만 엄청 빨라지진 않을 것 같은데 그럼 이런 식으로 계속 손해보는 채굴장들이 계속 늘어나는 건가요? 네, 이 상황이 얼마나 이어지느냐, 뭐 이게 좀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아무래도 여기에는 중동 위기가 또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중동 위기 때문에 에너지 비용이 굉장히 늘어난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전기료가 덩달아서 늘어나고 있고요. 네, 해시레이트가 전기를 이제 이용해서 이제 연산을 하는 거잖아요. 채굴이 그렇게 이루어지는 건데 전기료가 오르다 보니까 굉장히 기본 채굴 비용 자체가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좀 기본 해시 비용이 굉장히 오른 상태에서 채굴이 되는 날들이 좀 이어지겠네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영구적이진 않은 게요. 왜냐하면 비트코인 채굴을 할 때 어려운 문제를 내서 이제 이 채굴을 시키게끔 하는데 이 문제를 먼저 푼 사람이 채굴 보상을 가져가게끔 하는 방식이거든요. 근데 이 문제 난이도가 바뀝니다. 해시레이트에 따라서. 근데 이게 바로바로 조정되진 않고요. 보통 1주에서 2주 정도 텀이 있죠. 그래서 약간의 시차를 두고 점점 쉬운 문제를 내게 됩니다. 이렇게 해시레이트가 줄어들게 되면. 그래서 아주 명확하게 채굴업체 다 망하게 생겼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여기 굉장히 많은 자원과 돈들이 몰렸던 것이 지금 좀 빠져나가는 추세다. 이 얘기를 하고 싶으셨던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제 생뚱맞은 질문일 수 있는데 그 문제가 어려운 문제라고 했는데 그게 어떤 종류의 문제들인가요? 뭐 쉬운 문제, 어려운 문제. 뭐 저희가 이해하기 쉽게 좀 일반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게 좀 설명을 해주실 수 있나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은 컴퓨터로 풀 수 있는 문제는 우리 이제 인수분해를 배우잖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갑자기 질문 받으니까 좀 설명이 어려운데. 죄송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계산을 하면 오른쪽에 답이 생기는 이런 문제를 많이 풀어보셨죠? 수학. 그렇죠. 보통은 시간에? 앞에서 시작해서 왼쪽에서 이렇게 오른쪽으로. 그렇죠. 근데 이 중간에 뭐를 하나를 이제 변수로 두고 x로 두고 이 끝을 주고서 x가 얼마냐 구하는 문제가 또 있죠. 네, 그렇죠. 예, 그걸 네. 저희가 이제 보통은 수학 시간에 배우잖아요. 네. 어려운 문제를 배우잖아요. 근데 요거 같은 경우는 이 끝을 안다고 해서 중간을 계산을 할 수는 있는데 굉장히 여러 번 시도를 해야지만 풀 수 있는 형태의 문제를 냅니다. 이게 이제 제가 이제 일반 투자자들 눈높이에서 이게 설명하다 보니까 이게 좀 이게 다가오지 않을 수 있는데 그래서 이 문제를 쉽게 풀 수 있는 컴퓨터가 뭐냐? 네. 양자 컴퓨터라고 하는 겁니다. 굉장히 많은 연산을 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양장 컴퓨터가 나오면은 이제 이 업계가 난리가 난다. 그 얘기가 거기서 또 나오는 거군요. 그렇죠. 굉장히 무식하게 문제 푼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 번의 연산을 통해서 이게 답이네. 이걸 제일 먼저 찾는 그런 식의 이제 경쟁을 하게 됩니다. 네. 그렇군요. 관련해서 또 네. 재미있는 얘기가 사실은 많은데 오늘은 좀 시간이 많이 없는 것 같아서 혹시 아, 그럼 그렇죠. 벌써 네. 시간이 25분 25분 이상. 네, 나중에 혹시 시간이 있으면 그때 한번 또 채굴 주제로 한번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좀 요점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네. 그래서 결국 이렇게 채굴 비용이 높은 상황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비트코인 채굴 업체들이 많이 힘들겠죠. 그러다 보니까 많이 매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주요 채굴 업체들이 매각을 하고 있고 특히 세계 최대 비트코인 채굴 업체 마라톤 디지털이 있거든요. 미국 회사인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CK 보고서 연간 사업 보고서에 지금 정책을 바꿨습니다. 원래 신규 채굴한 비트코인만 팔 수 있도록 정책을 이렇게 내놨었는데 기존 보유하고 있는 비트코인까지 팔 수 있게 정책을 바꾼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 더해서 그러다 보니까 채굴을 돌리면은 지금 이익이 많이 안 나는 상황이니까 채굴 업체들도 이제 그 채굴을 많이 포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기한 걸 어디다 돌리고 있냐 하면 AI 데이터 센터 같은 곳에 인프라를 지금 전환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방금 말씀 주신 채굴 난이도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이제 이슈들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공백이 좀 발생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버틸만도 한데 사실 그렇게 손해가 크지 않다면 버틸만도 한데 의외로 또 이렇게 AI 쪽으로 간다던가 이런 방법을 택하네요. 이게 약간 이것도 사실 되게 얘기하면 1시간 얘기할 수 있는 얘기인데 본질적으로 비트코인 가치가 어디서 오냐면요. 유휴 전력을 환금화하는 거에서 오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 전기 많을 때 AI 없을 때는 전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야 이거 친환경으로 돌리자 이런 얘기 할 정도로 지금 친환경 얘기 전혀 안 나오잖아요. 네. 지금은 전기가 부족하거든요. AI가 전기를 너무 많이 먹어서. 근데 그 친환경 전기 얘기가 나올 시절에 비트코인이 남아도는 전기를 돈으로 바꾸는 수단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인기가 많았다. 본질적으로 저도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많은 분들이 이런 해석을 하시는데, 그러니까 지금 그 환경 자체가 바뀐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채굴 업체들이 지금 이제 지금 얘기하신 게 비트코인 채굴하던 업체들이 지금 다 AI 채굴로 바꾸고 있다는 거잖아요. 이게 네. 한 번 갔다가 다시 되돌아오기가 되게 힘듭니다. 그러면 이제 채굴하시는 그런 채굴을 하고 있는 기업들이 결국에는 다 AI 쪽으로 그냥 넘어가게 되는 상황도 생길 수 있는 그럴 거예요? 가능성이 저는 높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AI 쪽에 굉장히 큰 문제가 또 발생하지 않는 이상은 그렇게 될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럼 채굴 속도는 점점 느려지겠네요. 네.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하신 거를 제가 아, 죄송해요. 제 질문이 너무 얘기가 많네요. 너무 많아가지고 네. 오늘 아닙니다. 얘기 많이 못 들었는데 말씀하신 거 한번 정리를 하면 지금 편집장님은 그 채굴 지금까지 열심히 했던 업체들이 시장에 아이씨 이제 어차피 비트코인 채굴도 안 할 건데 뭐 이러면서 갖고 있는 물량을 내놓을 것 같은데 그 물량이 생각보다 많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얼마 정도 되나요? 지금 내놓은 물량을 보면은 뭐 한 달에 뭐 마라톤 디지털 같은 경우에는 한 800개 정도 비트코인 채굴을 하고 있거든요. 네. 네. 그걸 이제 뭐 다 내놓는다고 하면은 좀 시장에 좀 충격이 발생할 수 있는 정도인데, 근데 또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은 뭐 그렇게 시장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엄청난 악재는 아니다라고 생각이 되는 게, 주요 채굴 기업 비트코인 보유랑 여기 한번 화면을 보시면은 네. 비트코인 전체 유통량의 약 0.62% 정도거든요. 그래서 막 오. 엄청나게 큰 액수는 아니다라고 생각이 또 되지는 게, 이 채굴량은 기본적으로 시간이 갈수록 줄어들거든요. 왜냐하면 네. 반감기라는 게 있어서 4년에 한 번씩 비트코인 채굴량이 절반으로 줄어드는데, 그 사이에 이제 공백을 메꾸고 있는 게 기관 투자자들입니다. 그래서 기관 투자자들이 기존 비트코인을 굉장히 큰 액수로 거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여기 데이터에 나오는 것처럼 한 달 전체 뭐 액수가, 채굴량의 전체 액수가 풀리더라도 기관 뭐 비트코인 현물 ETF라든지 이런 메인 물량으로 뭐 상세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 그럼 바닥은 뭐 지금은 이제 7만 달러대인데 그 이하로 뭐 예를 들어 6만 달러대로 내려간다 해도 그 이상으로 내려가진 않겠네요. 뭐 그렇게 보시는 전문가들이 현재는 있는데요. 사실은 또 새로운 변수가 발생하면 또 뭐 어떻게 될 일인지는 아직 모르는 일이기는 합니다. 가령 이제 경우의 수로 채굴자들이 열심히 파는데 ETF에서 안 받아준다. 몇 주 전에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가격이 또 내려갈 수 있다. 네. 이런 얘기. 거기에 또 더해서 채굴 이슈도 하나, 또 리스크를 하나 말씀드리면은, 네. 또 지금까지 좋은 얘기만 했는데 좋은 얘기만 또 할 수는 없으니까 이번 사이클에서는 또 하나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게, 채굴 기업들이 기존 원래 옛날 같은 경우는 채굴만 순수하게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AI 데이터 센터도 하고, 그것도 그 데이터 센터 인프라 확보하는데 뭘 쓰냐, 비트코인을 담보로 부채를 냅니다. 네, 빚을 내다 보니까 또 이게 담보가 터질 경우에는 이 비트코인 가격이 급락하거나 뭐 디지털 자산에 뭐 위기가 발생했거나 이렇게 했을 때 담보로 갖고 있던 게 위험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건 또 뭉텅 나올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그럼 또 대량 매도가 또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좀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너무 막 기뻐야 될지 슬퍼야 될지 잘 모르겠는 뉴스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제 네, 입장에서는. 그렇죠. 네. 어쨌든 뭐 그냥 혼돈인 것 같습니다. 오늘의 컨셉을 한 단어로 정리하자면. 네, 지금 사실 시장 상황 자체가 좀 혼돈인 것 같아서 네. 좀 밝은 쪽으로, 명확한 쪽으로 좀 빨리 시장 방향성이 결정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박상현 편집장님. 네, 감사합니다.